안녕하세요. 일하는 AI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LMS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휴대폰에도 설치해서 활용을 해봤었죠. 그런데 이걸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름길이 없을까? 이런 것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았어요. 이걸 설치한 다음에 날씨만 계속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명령어들과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하려면 어떤 명령어들을 좀 잘 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 편부터 바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LMS 에이전트가 이렇게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는 명령어는 요 스테이터스입니다. 슬래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명령어들을 칠 수가 있는데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해보시면 스테이터스 한 다음에 탭 누르면 이게 이렇게 쳐지고요. 휴대폰에서도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세션 아이디와 지금 세션의 타이틀과 create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세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뭔가 똑똑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리즈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 답변 정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리즈닝 애플도 지금 미디엄으로 되어 있는데 리즈닝을 이거를 하이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렇게 생각의 단계를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로우 단계, 미디엄 단계, 하이 단계, 맥스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이 가능합니다. 맥스가 아니고 아마 X 하이일 거예요. 이게 X 하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델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지금 코덱스를 쓰기 때문에 XI로 이렇게 되면은 세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델을 지금 코덱스 5.4 미니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좀 똑똑하지 않을 때는 5.5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XI로 지금 바꿔줬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답변을 똑똑하게 잘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컴프레스도 한번 볼게요. 요 컴프레스는 지금 토큰이 어느 정도 쓰여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까 스테이터스 했을 때 지금 토큰을 200만 토큰을 이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토큰 양이 너무 많이 차게 됐을 때 컨텍스트가 너무 많이 찼을 때는 이거를 컴프레스를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컨텍스트를 압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텍스트 사용량이 높을 때나 대화가 너무 깊어졌을 때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좀 모델을 효율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컴프레스 하면 지금까지 저장됐던 이 메시지들은 저는 지금 이게 4개의 메시지만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압축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욜로 모드가 있어요. 욜로 이게 매번 할 때마다 계속 어프로브 해야 돼서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욜로를 해주게 되면 이 모드 자체가 욜로가 이렇게 켜지면서 중간에 승인 이걸 누르는 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 헬프 같은 거는 명령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쭉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헬프를 해서 주요 명령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아카이브라든지 블로그 와칭이라든지 유튜브 콘텐츠, LLM 위키 이런 것들이 리서치를 할 때 효율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명령을 주지 않아도 유튜브 링크 자체를 이렇게 주잖아요. 제가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링크를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 링크드인이든 어떤 거든 링크를 이렇게 던져주기만 해도 그냥 자동으로 이 툴을 웹 익스트랙트 툴이랑 브라우저 내비게이션이랑 브라우저 클릭 요거 자체를 지금 여기에 링크에 어떤 거를
불러오면 되겠다. 이거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이렇게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알카이브로 멀티 에이전트의 최근 논문을 조사해줘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현재 아카이브에서 이런 논문을 훑어보면서 최근의 흐름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각 논문을 위키에 PDF 저장 및 요약본의 내용을 정리해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옵시디안의 위키 사이트에 여기 로우 쪽에 페이퍼 있죠? 페이퍼가 이렇게 한 개씩 다 PDF로 해서 옵시디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에 컨셉들이 한 개씩 닫아져 있고 여기에 PDF 임베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여기 뭐 에이전트 경험하면은 에이전트 경험으로 해서 다 맞물려서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LLM 위키도 그냥 단순히 LLM 위키만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중간중간 이 로우라든지 이런 거에는 이런 옵션 같은 게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LLM 위키라고 하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LLM 위키 해가지고 이거를 연결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스키마 쪽에 더 도메인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여기 작성 규칙들이 이런 것들을 해줬습니다. 파일 규칙명은 이렇게 하는데 이 속성을 꼭 추가를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게 지식이 계속 팽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일부 URL만 받아도 이것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폴더로 새로운 파일로 확장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 확장을 하는 체계로 만들어라. 그리고 태그 자체는 통제용 분리후 코드인데 그 태그 자체가 키워드도 가지고 있고 시그널로 주는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이것들 중에서 더 관찰을 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에 컴페어리즌이라든지 컨셉적으로 담아줘서 이것들을 더 확장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쿼리 쪽에는 우리가 확장할 과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LLM 위키를 그냥 LLM 위키에서 세팅해서 끝내지 마시고 이거를 계속 팽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내가 멘트로 계속 지시를 해주면서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얘가 지식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LLM 위키를 이렇게 구성을 해두셔야 지식이 계속 팽창하고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연결 안 된 것들이 단독 노드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계속 다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건 아직 최적화를 못한 상태인데 얘네들도 다 연결이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하게 하고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석하면서 확장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 지식이 사실은 나중에 의미가 있고 LLM도 찾을 때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해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에 검색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LLM 위키를 검색하거나 이러고 싶을 때는 슬래시하고 옵시디안 이렇게 하면은 검색을 해주거든요.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러면 파일에서 하네스 볼트 경로를 찾고 이 볼트 경로에서 하네스라는 걸 검색을 해서 찾아오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를 더 돌릴 수도 있어요. 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정확한 표기는 없고 요거를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실무
포인트 노트,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입력 전체를 설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밑에 쪽에 이렇게 GPT 5.4 11%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후터라는 거거든요. 이 후터를 이렇게 하면은 켜지고 꺼지고 요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켜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후터 이렇게 하면은 지금 꺼졌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요게 표시가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건 켜두는 게 좋겠죠. 예. 지금 얼마나 얘가 사용을 하면서 요 용량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이거는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일정을 자, 이번 주 일정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 제 워크스페이스를 구글의 API를 뒤져서 제 캘린더를 확인해서 일정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제 일정뿐만 아니고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권한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구글 크레덴셜을 설정을 해야 돼요. 구글 크레덴셜 설정하는 영상은 지난번에 올린 게 있으니까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막 쭉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화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했던 대화들을 한번 보려면 리줌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슬래시 리줌, 이렇게 하면 기존에 제가 했던 대화들이 전부 다 이렇게 떠요. Finding Harness Engineering Note. 요거 아까 방금 전에 했었죠? Recent Multi Agent Paper. 멀티 에이전트 페이퍼 찾는 거 아까 그걸로 했었죠. 칸반 워크플로우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리줌 한 다음에 이 세션 이름 있죠? 이 굵은 걸로 표시된 게 세션 이름이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게 이렇게 굵은 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V 해가지고 넣으면 여기에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리줌이 이렇게 된 거고요. 뭐 최근에 정리해줘. 그러면 어떤 대화들을 기존에 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대화 흐름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다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세션에서도 이 세션 이름이랑 이 우물정자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우물정자로 되어 있는 게 세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세션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롤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백 이 샵 1 하면 롤백 1 하면은 요거 이전의 대화 단계로 돌아가고 다시 롤백 뭐 2 이러면은 그 시점 그 다음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뭔가 얘가 실행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요. 그러면 슬래시 Q 하면은 다음 턴에 얘가 요약이 돼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턴에 실행이 되는 거고요. 슬래시 백그라운드 하면은 지금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스티어 하면은 방향을 전환해서 이 지금 단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단계에 이걸 지금 지시하는 거를 넣어가지고 그 지시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Q는 약속이고 백그라운드는 지금 당장이고 스티어는 지금 실행하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스티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 얘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막 단계별로 뚝뚝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티어 해가지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슉 바꿔주고 싶을 때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골이라는 것도 있어요. 골이라는 걸 세팅을 해주게 되면 지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연구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 골이 잡혀서 이제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진행 상태를 여기서부터 세팅을 하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0번의 턴의 버젯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I will keep working until goal is done. 이 골이 실행, 성과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쫓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이 골이 사실 코덱스에 먼저 들어왔는데, 코덱스에 들어오자마자 또 헤르메스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에이전트를 뭔가 하나를 제대로 파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기능들은 또 다른 데에서도 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슬래시 명령어들을 잘 알아두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 여기저기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이게 지금 토픽 이름이 에 따라서 리줌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갔었잖아요. 자, 그런데 토픽 이름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지금 이거 자체를 만약에 여기에서 브랜치를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브랜치.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 경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여기서 분기를 다른 분기로 해가지고 딱 뻗어나가게 되는 게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브랜치 자체를 리줌을 하게 되면은 스위치백이 되게 돼서 오리지널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요 페이퍼 이 3부터 이렇게 다시 간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샵 2, 샵 3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는 이 롤백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브랜치를 통해서 찢어가지고 좀 실험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케이스 A, 케이스 B, 케이스 C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브랜치를 통해서 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리스타트, 디버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요 디버그하고 업데이트 같은 거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디버그라고 이렇게 쳐보면 여기 업로드 디버그 리포트라고 있죠? 그러면 이게 로그하고 시스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갖다 주는 요런 애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치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라이버시 노트, 업로드 시스템 인포, 리센 테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포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가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보여드릴 수 없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팁이 이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업데이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헤르메스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뭐 이 터미널로 가서 뭘 만지거나 업데이트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간단하게 리스타트만 이렇게 업데이트만 이렇게 하면은 풀링 업데이트 하면서 최신의 버전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 need your input 하잖아요. 여기에서 yes를 누르면은 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최신 버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저는 오픈클로도 사실은 쓰고 이 헤르메스도 쓰거든요. 그런데 헤르메스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부터 오픈클로를 좀 안 쓰게 됐어요. 자, 헤르메스가 워낙 자동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업데이트가 되고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얘기를 하면 다 실행을 해주면서 다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헤르메스가 상당히 강력한 에이전트 툴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저 오늘 공유드린 요 시트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헤르메스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AI였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